농취증. 과거에는 여러분의 자격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집과 농지의 거리 멀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하는 게 농지예요. 여러분 농사 지을 거예요? 우리끼리는 아니요 그러지만 밖에서는 네 그래야 돼요. 왜?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하는 거니까. 그죠? 그걸 증명 하나로 끝내는 거야. 내가 뭐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는 등 이제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과거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너무 멀면 농사 못 질 거 아니야. 부산이야 답이 전이 안 됐단 말이야. 그리고 면적이 작으면 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건 아니나 그걸로 나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지. 농사꾼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 되게 까다로웠던 게 뭐냐면 농지위원이라는 사람의 2명의 도장을 받아갔어야 됐었어요. 잘 보여야 돼 또 그날은. 받으러 가는 날은. 그거 외에도 뭐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이것도 옛날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자면 농지를 받고 농지위원회 도장을 참고로 저는 진짜 농지 많이 받아봤습니다. 진짜 농지위원 많이 만나봤어요. 농지위원이라는 분들이 대부분 통장님 아니면 이장님이에요. 같이 겸하고 있어. 뭐 예를 들어 마두동으로 끝나지만 좀 디테일하게 하면 1동, 2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아세요? 내가 1동을 받았어. 그러면 1동 이장님 거는 반드시 받아가야 되고 2, 3, 4, 5까지 있으면 두 번째 도장은 2, 3, 4, 5 중에 한 명만 받아가면 돼요. 참 세월이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많이 변한 게 옛날엔 맨날 한 손에 막걸리 한 손에 담배 한 보루였어. 요즘 이장님들은 안 펴 안 먹고 심지어는 어느 신도시 옆에 있는 이장님들은 나보다 젊어. 그리고 이장님 계시니까 나래. 어린애 같은 애가 있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래갖고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한 번은 받으러 갔더니만 이장님 저기 있는 거 제가 받았어요. 저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더니만 양손에 소금을 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더라고. 여러분 굵은 소금 이런 속도로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 생각보다 아파요. 빠바박 하고 근데 이 손을 오른손잡이인가 봐. 이렇게 하갖고 또 두 번을 이건 좀 내가 좀 덜 맞았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가서 물을 또 이거 아니겠다 안 되겠다 그러고 마당을 벗어나갖고 마당 대문 밖에서 왜 그러세요 이장님 왜 그러세요? 근데 문패가 보여? 문패가 많이 본 이름이야? 채무자더라고.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해주겠다.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분이 마두 2동 이장님이면 3동으로 가면 돼 내가. 근데 그분이 마두 1동 이장님이라 그분 도장은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또 뭐가 갑자기 번뜩 뛰어오면 이게 떠올라 또. 못 받아가면 안 된다. 근데 저렇게 완강하니 내가 어떻게 받아. 그래서 그때 좀 창피하지만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디니? 오셨더라고. 그 원장님이 면정을 딱 부르더니만 이러이러한 사유로 보증금을 날리게 됐으니 손해배상 및 이걸 하겠다는 거야. 면을 상대로. 면장님이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거든? 갑자기 막 두리번들이 막 거려요. 김씨! 일로 와봐. 일동 살지? 네. 오늘부터 농지위원이야, 당신이. 임명제더라고. 여기 앉혀놓고 농지위원 해갖고 도장을 찍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되게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때 생각하면 초보 때 생각하면 자 그런 어려웠던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한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예를 들어 2020년부터는 모든 권리의 책임을 법원이 집니다. 이런 거 만약에 발표됐다고 가정할게. 그럼 낙찰가는 더 떨어질까 더 오를까? 이제 매매, 경매 비슷해질지도 몰라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그런 농지위원회 도장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그냥 아까 말한 시구 읍면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이제 면적 기준입니다. 옛날에 자기 생계 얼마 해갖고 1200만 원이었나 있었어. 1년 농사 짓고 그걸 수확하는 게 그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면적을 얼마였냐면 1000평방미터로 했단 말이야. 1000평방미터 미만이면 농지증이 안 나왔어요. 근데 아까도 공장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작은 땅이 더 잘 팔리죠. 근데 작은 땅이 나왔는데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농지증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원장님하고 제가 같이 있었을 텐데 제가 4개월 정도 버섯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느닷없이. 그때 우리나라에 버섯이 이제 막 들어오고 막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60평짜리 한 동으로 연매출 1억 이상을 찍는다 뭐 이런 얘기.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당시에 약 100평짜리 땅을 낙찰을 받고 당연히 농지증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게 거기서 1억이 아니라 10억이 나온다고 내가 보고서를 썼어. 그리고 농지증 같이 접수했어요. 그때 뭐 전화하고 뭐 계속 물어봐. 이런 건 처음이래. 그냥 안 나오면 되는데 내가 12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도 아니라 연 1억을 찍을 수 10억을 찍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갖고 가니까 끝내는 나왔어요. 이게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그걸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또 뭐 옛날에는 그랬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를 배우시면서 제 거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도전과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그것만 했나? 별 연구 다 해봤어. 예를 들어서 네, 나중에 할 건데 이 땅에다가 폐기물 시설을 하면 5년간 하면 예를 들어서 5년간 하면 하는다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 100억짜리를 10억에 주겠대. 한국토지공사에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거기 공사하고 하면 폐기물이 엄청 쏟아지니까 그 공사 기간 동안 네가 공장을 하래. 폐기물을 또 엄청 연구합니다, 제가. 그거 해야 되니까. 그러면 10분의 1 가격으로 주니까. 뭐 그런 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여러분과 그 땅의 거리 필요 없습니다. 부산 것도 다 사고 광주 것도 다 사요. 면적 한 평짜리도 삽니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농지위원 이제 끝났고요. 소금 맞을 일 없습니다. 그냥 접수만 하면 나온다. 잘 쓰기만 하면 나온다. 됐나요? 자, 그렇지만 하나만 주의하십시오. 나의 조건은 다 없어졌는데 그 땅이 농지가 아니면 안 나옵니다. 자, 전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과실수를 키우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과수원입니다. 그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농지가 아니면 안 나온다 그랬죠? 전도 농지, 과수원도 농지죠? 뭐 답인데 전이다. 전인데 답이다. 답인데 과수원이다. 다 농지 아닙니까? 그럼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땅이 흙이면 다 나와요. 근데 땅이 흙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럼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구리를 쳤다. 동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거기를. 뭐 건물이 올라가 있다. 우리끼리는 법정지상권을 논하지만 농지과에서는 농사를 못 지을 땅으로 농지증이 안 나옵니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폐잡석으로 깔려있다. 옛날에 실수했잖아. 아까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한다 그랬냐면 대로에 나왔는데 지적도가 너무 잘 직사각형처럼 생겼어. 볼 것도 없어. 그 땅은 그냥 눈으로 보고 야 이거 하자. 주유소자재다. 그 왔는데 농지증을 신청했는데 농지증이 안 나왔어. 왜요? 그러니까 거기 온갖 폐잡석으로 땅을 메꿨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에? 아니 근데 내가 가봤는데 여름에 갔는데 내 키만한 잡초가 자라있어. 잡초는 진짜 어디나 다 놔두만. 흙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놔두만. 난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가 흙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게 걷어내고 보니까 흙은 요만큼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첫 번째 주의사항은 나의 조건은 아무 조건이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 땅의 조건, 흙이 아니면 안 나온다. 됐나요? 자, 그래서 진짜 안 나와? 하고 이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안 나와 진짜. 그럼 안 나오면 안 하냐? 아니지. 안 나오는 거 해야지.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원상복구 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원상복구를, 제가 이제 저도 초보 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상복구를 하면 되겠구나. 걷어내고 흙을 깔거나, 아니면 뭐 곡물이가 있으면 깨버리거나. 이제 실사가 나오니까 그 전에 깨야 될 거 아니야? 깨는데 112가 왔더라고. 남의 땅을 훼손하고 있대. 그거 제 땅이에요? 아니잖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일러가갖고 또 조사받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단계를 씁니다. 이거 나쁜만 먹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소유자, 채무자죠. 찾아가서 이거 좀 깨주세요 라고 하니까 깨는 비용이 한 10배를 달래. 10배도 더 달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내가 보증금을 띄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의 마지노선은 내 보증금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실패했어요. 되게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씁니다. 좋은 머리도 아닌 머리를. 입찰 전에 만나는 거야. 낙찰 받고 보증이 걸리고 만나니까 너무 큰 돈을 요구하니까 입찰 전에 당신이 깨주려고 조건을 하면 내가 입찰을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갈래. 근데 그 당시에는 채무자가 좀 궁지에 몰린 상황이니까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럼 이제 1,000만 원을 다 주진 않지 나도. 내가 머리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100만 원 주고 깨면 이제 900만 원 주겠죠. 계약금 잔금 이런 조건으로. 그래서 나 머리 역시 똑똑해. 역시 시행착오를 거치니까 똑똑하구나. 근데 떨어졌어 그날. 이 머리를 쓴다는 게 이렇게 멍청하겠어요. 돈 돌려달라니까 돌려줘? 자,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냐? 사람 상대하는 건 안 되겠다. 변수가 너무 크다. 그래서 담당자를 찾아가서 부신다가 아니라 부시겠다. 아직 내게 아니다. 내 거가 되면 없애겠다. 제가 초창기에는 그게 많이 안 먹혔지만 지금은 나 같은 사람이 은근 이제 생겨서 꽤 잘 먹힙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도 부실 거예요? 그럼 해드리지. 이렇게 할까요? 써 그럽니다. 인감첨부에 쓰세요. 이거는 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이건 외부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안 부셔도 돼. 일단 취득만 하자고. 예를 들어 건물이 막 신축 건물이 올라가 있어. 무조건 써. 쓰고 그거 부시면 얼마 아까워. 작전 막 짤 거 아니야. 저 건물을 살까 말까, 땅을 팔아버릴까 뭐 이런 거 아니야. 결론이 그걸 부셔갖고 농사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왜 안 부시냐고 와. 그럼 이제 철거 소송이나 뭐 내용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보여줘요. 부실 거다. 조용히 얘기하지 내가 갑자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종의 그냥 취득에 대한 중간 단계니까 그냥 원상복구 한다고 하세요. 자, 그런데 또 100에 하나 만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딱 보니까 안 할 것 같이 생겼구만. 이런 담당자를 만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써드릴게. 필요 없다. 무조건 안 해준다. 이런다면 자, 그것도 제가 옛날 걸로 돌아가면 내가 아까 깨부시던 그 시절 때 가만히 있어봐. 이걸 깨야 농지증이 나오는데 이걸 깰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채무자밖에 없는데 채무자는 낙찰 자격이 없잖아. 그럼 대한민국 채권자를 지켜준다고 나온 게 경매인데 대한민국 누구도 낙찰받을 수 없는 물건이잖아 이건. 그래서 그걸 소명했더니만 그래? 그럼 농지증 없이 해줄게 이렇게 되더라고.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두껍겠어요. 이상한 법 찾아가면서. 지금은 2장. 하나는 뭐예요? 농지증이 안 나온다는, 그러니까 까다로운 담당자를 만났다는 전제예요. 안 나왔다는 그 사람의 반려증. 그리고 나의 소견 1장. 사례가 많다 보니까 저한테는 뭐 약간 12월 드시 하면 옛날에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 나온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들은 농취증이 안 나오는 건 없다.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농취증이 안 나와도 취득은 가능하다. 됐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농지가 나왔는데 포장이 돼 있어. 건물이 올라가 있어. 그러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다. 대한민국에 나 혼자다는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드리는 입장이니까. 하지만 소수만 할 수 있는 거죠. 돌다리도 두드린다고 전화한다 또 담당자한테? 그럼 뭐라 그럴까 담당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야 역시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안 나와요? 이게 아니고 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입찰자가 적으면 당연히 낙찰가는 떨어지고.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책상에서 컴퓨터를 딱 켜갖고 농지인데 불법으로 훼손된 농지만 찾는 거야. 막 건물이 올라가 있어. 이거다 오늘 배운 거. 유찰도 한 4번 됐어. 딱 보아하니까 이거 농지증 안 나와서 유찰됐네. 막 자기 상상에 빠지는 거야. 그리고 이건 나만 할 수 있어. 현장에 안 가볼 수는 없잖아요. 가보니까 좋아 보여.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뭔가가. 그리고 낙찰받으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러면 비슷한 얘기지만 다르게 해볼게요. 현장을 갔어. 시세 파악을 하니까 한 100만 원인데 한 50만 원 이하야. 그런데 거기에 공무리가 쳐져 있어. 순서가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걸 배우면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다. 학원에서 도와준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물건이 그냥 책상에서 좋아 보여. 게다가 비싸서 유찰된 건데 나 혼자는 이렇기 때문에 유찰됐다고 생각해. 아직도 그렇게 하잖아. 10억짜리 한 3억 되면 이거 싸서 갖고 왔는데 이래. 가봤어요? 아니요. 시세는요? 몰라요. 왜 싸요? 3억이잖아요. 뭐가? 감정가가 10억인데. 아직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그게 좋아 보이고 낙찰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농취증은 나와. 나오는 나기보다는 취득은 돼. 하지만 득이 없는 거죠. 다시 갑니다. 가봤는데 물건이 끝내줘. 그런데 일반인들은 농취증을 못 받는다는 나름 하자가 있어. 무시하고 받으라고. 낙찰받고 처리해도 다 처리되니까. 99%. 됐나요? 자신있게 가세요. 그 부분은. 근데 내가 100% 그러면 좋겠는데 99%는 왜 그럴까? 농지가 아닌 거를, 그러니까 현황이 농지가 아닌 걸 낙찰을 받았더니, 이것도 드문 경우지만 담당자를 만났더니 담당자가 무조건 원상복구 회복도 안 된대. 하여튼 이런 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 재수없게. 법원에 갔는데, 그래서 법원을 설득시켜서 서류를 냈어요. 그렇지만 사법보좌관이 저를 좀 보재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보려면 지가 오지 왜 날 불러. 이러지만 그때는 영광이었어. 나는 왜 높은 사람이 날 보재준 거지? 갔어요. 갔더니만 이런 거 어떻게 이런 의견을 낼 생각을 했니? 농취증이 안 나오면 안 나는 거고 이렇게 하지. 어떻게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다 못 받는 게 맞는다는 거야. 그래도 이런 거 그때 당시에 법원이 굉장히 권위적이어서 못 같아서 좀 되게 불친절했다고. 근데 되게 친절하고 예의 있게 해주시더라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하재. 그래서 이제 나왔다? 나하고 내일 이제 낙찰하러 간대. 그러니까 낙찰 불허가 났어. 나 잘못 봤나 그랬어. 3보전까지까지 만나고 왔는데. 갔어요, 다시. 갔더니만, 이 좋은 정보.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입찰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알려줘서 나한텐 고마운데, 그게 기회가 당신만 있는 게 좀 불공정하지 않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불허가를 하고 농취증 필요 없음을 공고한 후에 다시 경매를 내보내겠다는 거야. 굉장히 예의 바르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열받아 죽겠는데. 그리고 나서 나한테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가 더 열받았어. 그 똑같은 금액에 한 번 더 들어가시면 되잖아. 이러고 하더라고. 그것도 멍청이 또 들어가요, 난 또. 예를 들어 1억이라면 옛날에 1등 했다면 8등을 했더라고, 내가 8등. 그래서 제가 99%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뛸 일은 없다. 100%. 맞죠? 제가 살면서 2번 있었어. 그러니까 많은 확률은 아니죠.
두 번이나 있었어요. 한테 열받아. 그지 또 얘기하니까. 공고를 다시 내갖고 다시 한대. 다시 들어가래. 다시 들어가. 그걸 왜 들어갔을까 나는. 다시 들어가갖고 욕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짓자면 우리는 농지를 무조건 취득할 수 있다. 입니다. 이의신청 가면 안 되는 겁니까? 무슨 이의신청? 도로가 내리는 이의신청하면 반년 걸리거든요. 일단 그걸로 그만할까요? 네, 반년 걸려요. 그리고 사법보좌관이 패스 받고 놓은 거를 한다? 하여튼 반년 걸리는 것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해요.